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7월 22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까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팀 드레이퍼 페북의 리브라 강력 규제가 비트코인에겐 오히려 호재다. 2023년에 25만 달러를 전망한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암호화폐 예찬론자이자 유명 벤처 캐피털리스트로 알려진 팀 드레이퍼입니다. 팀 드레이퍼는 워낙 이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지금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기업 디지털 자산을 지속적으로 도입할수록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장점, 거래 수수료나 탈중앙화 그리고 개방성 등을 더 인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은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나 이런 그 기사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오히려 인식하는 계기로, 비트코인의 장점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포스트 비트코인 세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고, 미국 규제 당국은 블록체인에 대한 글로벌 지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기술이 번성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개방 노드 등의 기술에 대한 개방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아 해상 기술들이 다른 나라에서 더 빠르게 발전될까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최대 이제 경쟁자처럼 비춰지는 경우도 있는데, 경쟁자라기보다는 오히려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비트코인에 좋은 홍보 효과를 주고 있다라고 몇 번 이제 분석가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팀 드레이퍼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은 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리브라는 인프라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많고 중장기적으로 페이스북 코인은 다른 암호화폐와 같은 처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더 낫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비트코인이 최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혁신의 이제 중심지라는 타이틀을 몰타나 일본 등의 암호화폐 우호국에 이제 뺏기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를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과 같은 기존 유명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꺼리겠지만 전 세계 젊은 투자자에게 있어 암호화폐는 금융 안정성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규제가 강력하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뭔가 규제하고 이걸 꽉 올감해서 아예 못하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규제를 심하게 하면 할수록 글로벌 이제 금융의 그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타이틀을 뺏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규제가 심해지면. 그래서 미국이 그런 것들을 쉽게 놓치는 국가가 아니고 그런 기술 발전에 대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대처를 하는 국가이죠. 우리가 실리콘밸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규제로 그런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것들을 또 굉장히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나라이고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들, 기술 발전을 억제하면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들도 있는데요. 이분은 워낙 이제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25만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2년 후에는 지구촌에서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구매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8,000달러가 저점이었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전망들은 여러분들 그냥 뭐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분이 뭐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겠고요. 비트코인은 커피를 구매하는 광경들을 목격할 것이다 라는 것들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벡트 프로젝트에 같이 들어가 있는 그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비트코인을 받는 그날이 온다면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구매하는 광경들 전 세계적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기술적 분석들 내용이 있는데요. 크립토매니악 101이라는 그 분석가가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세 가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에서 세 가지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역헤드 앤 숄더, 두 번째는 bullish flag, 그래서 기발 패턴이죠. 그리고 다운로드 채널이라고 해서 아래쪽으로 향하는 이런 식으로 향하는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역헤드 앤 숄더에서 어깨 그리고 머리, 그래서 왼쪽 어깨,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 부분을 지금 이제 완성하고 있다. 근데 이게 완성이 돼야지만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크립토매니악은 조금 더 상승을 크게 보고 있어요. 13,000달러까지 아주 높이 올라가는 수준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 역헤드 앤 숄더가 완성이 된다면요. 그리고 블리시 플래그도 여기서 이제 깃발 패턴이죠. 그래서 요 패턴이 이제 깃발의 봉이고 여기가 깃발 문양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00달러까지도 지금 보네요. 자, 그리고 다운로드 채널 여기서 이제 하락 트렌드 라인으로 이렇게 쭉 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그어지게 된다면 요 하단선이 8,000달러까지도 본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강세로 보는 두 가지 패턴과 하락세로 보는 한 가지 패턴이 읽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한다면 이 8,000달러 선까지도 하락선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라는 분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확률적으로 어디 쪽으로 갈까 한번 참고 정도 해보시고요. 이게 뭐 명확하게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아는 거니까 확률 게임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그 기술적 분석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단기적으로 이걸 사고 팔고 하는데 이걸 쓰시라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이게 이제 0.618 구간, 그러니까 피보나치 되돌림의 0.618 구간, 그러니까 여기 상단과 하단을 그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 0.618 구간 정도가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재미난 거는 지금 그 반감기 전에 항상 0.618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에도 그랬고 2016년도에도 0.618 구간, 이 상단과 하단에 연결된 0.618 구간 되돌림이 딱 가격대가 되돌려졌죠. 여기까지. 그리고 반감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0.618 구간에 도달을 했어요. 한번 찍었는데 여기가 그래프가 조금 다른 것 같네요. 도달을 했었고 한번 찍고 여기서 이제 조정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직 반감기가 한참 남았어요. 생각보다 지금 한 10개월 정도는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0.618 구간에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여기에 맞춰서 이때 상승을 할지 아니면 그 전에 상승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 0.618 구간에서 모아지는 형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뚫고 먼저 상승하지는 않고 우선 반감기까지는 이 구간 안에서
노는 형태 그 가격대가 나왔었고, 이 반감기가 딱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급등하기 시작하고, 이때에도 반감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618 구간 여기를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여기서는 또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반감기 전에 상승 패턴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서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과거의 패턴을 지금도 한번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장하는 국면, 여기 상승하는 국면은 이 반감기 이유를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매사리 보고서, 이 세트리스 파리브스가 이제 암호화폐 분석업체 매사리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최근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최고점보다 54% 하락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기간 동안 아마존은 최고점보다 85% 낮은 수준으로 거래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과거의 이제 패턴들이고요. 아마존도 이제 버블이 있었을 때가 있었죠. 아마존도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을 했을 때가 있었고, 또 하락세를 이렇게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과 아마존의 가격을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본 거고요. 시즌이 좀 달라요. 아마존은 지금이 아니고 97년도부터 2001년 이 사이를 이제 데이터화 시킨 거예요. 아마존 초창기에는 엄청 저렴했었죠. 그러다가 성장을 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들 이렇게 나왔었고, 그게 하락 패턴이 한번 나오고 나서는 굉장히 긴 조정이 오래 갔었죠.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가격 상승 큰 폭이 있었고 하락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은 꽤 그 기간 동안 하락세가 있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이 조정기에 있었는데 마이너스 85% 구간에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그 기간에 이미 상승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4% 구간으로 지금 비트코인은 오히려 진입한 상태.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아마존보다 낫다. 회복세로 봤을 때에는 아마존보다 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뭐 이렇게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 분석 내용이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뭐 단기적인 가격 분석이고 점차 하락에 대한 단기적인 하락세입니다. 요거는 단기적으로 여기 구간에 215달러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움직임은 이렇게, 그리고 상단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워낙 짧은 분석이라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이트코인도 이 상단으로 가느냐 하단으로 가느냐 단기적인 분석이고 88달러 선으로 내려간다면 여기를 찍고 내려갈 가능성, 그리고 상승을 한다면 106달러 선까지도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굉장히 단기적인 분석이니까요.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고, 갤럭시 디지털 CEO 비트코인이 다음 상승장 위한 가격 바닥 다지기 중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갤럭시 디지털 CEO인 이제 노보그라츠,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워낙 자주 나오신 분이었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는 가격 따지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마이클 노보그라츠가 분석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14,000달러까지 가까운 급상승과 이후 하향 조정은 역사적인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모멘텀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고 더 상승하기 전에 당분간 비트코인 가격은 10,000에서
$4,000 사이에서 가격을 다지게 될 것이다. 근데 어느 정도 좀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죠. 가격을 이렇게 한번 전망을 했었는데 $10,000에서 $13,000 사이에서 가격을 다지게 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 그 안에서 지금 어느 정도 움직이는 비트코인의 흐름들이 지금 보이고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이 만약 이제 $100로 떨어지면 당신은 얼마까지 살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인터뷰한 근데 트위터에서 사용자가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까지 하락한다면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그럴 리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트윗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여름을 즐겨라.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그래서 가치를 이제 비트코인 가치를 막 뭐 논쟁하고 따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은 이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걸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워낙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이분은 지겨우실 거예요. 아마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오늘 2022년까지 암호화폐를 도입하기 시작할 것이며 18개월 내로 비자, 마스터카드는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상승 요인으로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산업에 진입했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아무튼 이런 전망들을 또 내놓았고요. 윌리우가 트위터에 올린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자산 시장의 규모들을 비교 분석한 겁니다. 골드, 그리고 주식, 그리고 그 현금, 그리고 부동산 뭐 이런 것들 자산별로 이제 나눈 거고요.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의 규모들이 있는데요. 이게 8조 달러, 75조 달러, 90조 달러, 220조 달러 정도가 된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는 600억. 근데 지금 600억 아니에요. 6천억까지 가까이 됐어요. 지금 2천억 불. 그러니까 꽤 많이 올라왔어요. 비트코인도. 그러니까 과거보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도 많이 올라갔는데도 지금 금에 비하면 이게 경쟁이 안 되죠. 금하고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의 가치는 엄청 낮은 지금 상태고 이 가치적으로 봤을 때에도 아직 어린 나이에 불과하다. 이런 것에 비하다면.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자산이에요. 이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자면. 그 비트코인이 우리가 보면은 막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엄청 비싼 것 같고 막 이렇게 보이지만 전체 자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 피라미드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상승을 한다면 더더욱 이런 것을 따라가야 되겠죠. 앞으로 비트코인이 그만큼 이제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자, 그리고 레딧 유명 애널리스트 비트코인은 금, 이더리움은 은. 그래서 이더가 이제 구매 적기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레딧의 이제 유명 애널리스트가 지금 이제 그 DC 인베스터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더리움이 ERC20 토큰 창조의 허브가 되는 것 외에 글로벌 화폐가 될 잠재력을 가진 암호화폐의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제 금과 은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은 금으로 비교를 하지만 라이트코인을 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더리움을 은이라고 이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금과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는 기껏해야 금과 같을 수 있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화폐로서뿐만 아니라 DApp과 토큰을 위한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유용하고 쓸모있는 은과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주요적인 부분은 이더리움 2.0이 지금 이제 출시를 할 거라는 거죠. 이더리움 2.0이 2020년 1분기에 지금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이더리움 2.0이 어떻게 나올지 출시에 대해서 관심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어떤 파장을 또 불러올지도 한번 궁금하고요. 현재 이더리움이 평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기술 발전이나 계속 개선해 나간다면 이더리움도 충분히 그 주요적인 암호화폐로서 역할을 또 할 수 있겠죠. 이더리움이 처음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계약 기능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었고, 이더리움 1.0에서는 그게 이제 큰 가격 상승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은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포브스, 페북, 리브라 이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을 앞섰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앞섰나 봤더니 이거예요. 미국의 이제 국민들의 인지도를 가지고 이제 따져본 건데,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공개 한 달 만에 이미 16%가 이미 알려져 있다고 하고요. 세계 2위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이 인지도가 12%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시가총액 3, 4위 암호화폐인 리플과 라이트코인은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으로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모른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근데 얘네들보다 더 많이 알려졌으니까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은 이미 엄청난 전 세계 유저들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미 기반이 탄탄해 있고, 인지도 자체가 이 페북의 인지도와 기존의 이 암호화폐 인지도를 비교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페이스북이 출시한 지가 얼마가 됐는데요. 지금 페이스북이 나와서 이 브랜드를 만들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 시간하고도 비교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사용자들이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를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있고, 페이스북은 이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저들이 이미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지금 출시하는 리브라와 기존의 암호화폐를 비교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비교를 한다는 거, 인지도로 비교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우선 지금 기존의 코인들 지금 바닥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리플,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다 인지도 없이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 암호화폐 세계 안에서 커져갔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바로 비교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거는 최소 10년 이후를 내다보면서 이걸 비교해야지 진짜 의미 있는 비교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이기나 한번 보고 싶어요. 이더리움이나 다른 리플이나 라이트코인과 리브라와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지금 힘은 리브라가 좀 더 강할 수밖에 없죠. 페이스북을 등에 업고 가는 건데, 거인이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거인의 어깨에 타고 가는 거라 아무래도 리브라가 유리하긴 하죠. 근데 이제 규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 5년 후에 암호화폐 산업에 이제 구글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재미있어요. 지금 코인베이스는 이제 거래소잖아요. 미국의 거래소이고, 지금 가장 강력하고 또 큰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거래소의 이제 CEO가 브라이언 암스트롱인데,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향후 5년 동안 암호화폐 산업을 전체적으로 확장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이제 미래 로드맵과 관련해서 5년 후에는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보다는 채택을 더 집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이제 암호화폐 산업 관계자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된, 그리고 코인을 실제 적용하는 산업으로 이제 바뀔 것으로 조금 더 이제 확장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만간에 이제 코인베이스 안에서 얻은 토큰을 암호화폐 대출이나 코인베이스 마진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거래가 더 크게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구글이 이끄는 인터넷 2.0 시대의 핵심은 인터넷에서의 상호작용, 정보 전달 및 데이터 공유인데, 인터넷 3.0의 핵심은 인터넷상에서의 가치 전달로 이제 코인베이스가 크립토 산업의 구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건 구글 인터넷 2.0 시대와 인터넷 3.0 시대는 완전히 달라지는 건다는 거죠. 구글이 이끌었던 2.0 시대는 인터넷에서 상호작용, 정보 전달, 데이터 공유만 했어요. 근데 인터넷 3.0 시대로 가면 이제 인터넷상에서 가치 전달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가치 전달이라는 건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보만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가 돈이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현금만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이제 가치가 전달이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의 미래의 전망이 이제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인터넷에서는 가치 있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동이 될 것이고 서로 전달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국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모든 오픈소스 프로젝트, 모든 자선단체, 잠재적으로 모든 펀드 또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분산된 조직 및 애플리케이션은 모두 자체 토큰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5년 동안 암호화폐 생태계 속에 속한 사람의 수가 4천만 명에서 10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은 발전할 것으로 예측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암호화폐 업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했을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이 시장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 전망들 이런 부분을 보면 앞으로도 밝고 산업이 계속 커져갈 것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투자하실 때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부를 한다는 건 이런 걸 공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산업적인 발전, 그리고 마켓의 규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런 걸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투자도 하실 수 있고, 앞으로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까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